먼저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같이 연출한 이소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북이 대소동 연출한 김경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감독 윤지혜입니다. 그리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에서 여자 역을 맡은 배우 고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고 재미없는 영화 끝나갈 때에서 스레이트 이준 역을 맡은 신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그 세 작품의 감독님과 배우님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혹시 보시면서 영화에 대한 궁금하셨던 점이나 이 부분을 꼭 물어보고 싶으셨다는 분들 계시면 자유롭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까치라는 그 작품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 약간 범죄도시 2에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그걸 중국판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중국판으로 이렇게 버전을 바꾸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북이 대소동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아동의 심리를 이렇게 자극해서 어른들의 그 무책임함에 대해서 묻는 그런 메시지를 넣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는 이게 좀 영화가 길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목 자체가 생각하실 때 영화계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제목을 만드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떠오른 제목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화 안에서 이게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그 흑백 장면으로 나오는 게 과거의 장면인지 아니면 흑백으로 나왔던 그 건물이 처음에 나왔던 건물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중간에 영화를 찍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여배우분이 갑자기 이탈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이탈을 하면은 다음 작품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게 좀 약간 상상적으로 만들어 보신 건지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그 여주인공 분께서 슬레이트를 들고 다니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조금 많아서 차례차례 듣다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한카치 이소민 감독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범죄도시 2를 뭐 중국판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한까치는 사실상 제가 그 2007년도에 실제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처음으로 출장을 갔다가 우연하게 그 담배 한까치를 피려고 나갔다가 탈북자를 만나서 그런 소동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를 모티브 삼아서요. 그래서 한까치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소동의 메시지는 조금 헷갈리시죠? 왜냐면 해피엔딩이 아니어갖고 네. 사실 원래 제목이 용감한 의지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용감하고 싶은 이지는 겁쟁이에요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동화 같은 메시지를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어떤 사고가 벌어지는 과정 결과보다 과정을 좀 더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억나는 대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먼저 제목에 관해서는 사실 이 제목이 박한서 선생님의 단편소설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쓰는데 계속 제목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제가 그 선생님 책을 워낙 좋아해서 이제 찾아보다가 이것만한 제목이 없다 해서 감히 선생님 제목을 빌려오게 됐고 그래서 그게
뭐 이 영화의 분위기나 그 시나리오상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과 되게 절묘하게 어우러진다고 생각해서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선택했다는 답변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에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뭔가 시작점에서 끝으로 갔다가 다시 끝에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뭔가 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쓰러지길 바랬거든요. 되게 악랄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마치 체면을 걸 때 보통 이렇게 숫자 세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 좀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숫자를 세면 어떨까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그 같은 건물이 있는데 그게 그 영화 속 영화의 흑백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 전체는 컬러니까 그렇게도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건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장소들을 되게 그렇게 다르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차하면서 드는 감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분위기적으로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험이라고 하면 그런데 한번 영화로 나타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학생들 작품이라고 하면서 여주인공이 벗어나는 그게 상상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보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넣어보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상상이 많은데 큰일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되게 자연스럽게 가져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뭐 일말에 말리는 스텝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현실이 배제된 채 그냥 환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큰일 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방금 관객분이 질문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겹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이소민 감독님한테 이게 사실 실화 바탕인지는 저를 몰라서, 그래서 실화라고 하니까 다시 답변을 들었을 때 궁금한 점은 실제로 그렇게 북한 분을 만났을 때 어땠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 부분이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처음 그 탈북자인지는 몰랐고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탈북자분이었고, 그분이 저한테 실제로 돈을 바꾸자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원짜리, 50원짜리, 5원짜리 조선민주공화국 중앙은행에 써 있는 돈을 처음 받고, 그랬을 때 저도 무지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를 조금 제가 이게 2006년도에 겪었던 일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1,000원짜리를 줬는데 정말로 그 탈북자분이 저한테 파란 거 없냐고 10,000원짜리 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바꿔드리기도 하고, 갑자기 저보고 이제 담배를 한번 펴봐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담배를, 지금 고향이라는 담배를, 북한 담배를 구해서 찍었는데, 그때는 조선이라는 담배가 써있는, 조선이라고 써있어갖고 주셨는데 안 폈어요. 사실상 못 피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빠르게 담배를 피고 이제 도망치듯이 제가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기억이 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얘기 들으니까 궁금했던 점들이 더 해소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대소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봤는데요. 우리 김경정 감독님은 이력이 조금 화려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아나운서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혹시 영화 감독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아나운서를 하면서도 지방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온 경우여서 중간중간 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아나운서로 방송에 입문을 했지만 그래도 연출 공부를 중간중간에 조금씩 해놨거든요. 해보고 싶기도 했고, 또 연출자들이 옆에 있으니까 조금씩 알려달라고 하면서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생겼을 때 한겨레 영화연출학교에서 그 간단히 영화 배우시는 코스가 있어서 거기서 수강을 하고, 또 우연찮게 또 한예종의 그 연결이 잘 돼서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해서 연출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출을 공부하면서 독립영화를 짧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계속 독립영화 짧은 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어가기가 쉽진 않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영화가 따뜻하고 좋았어서 전에 아나운서를 하셨다고 하니까 아나운서분이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이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저는 그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날 때 이제 임지혜 감독님과 배우님들에게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준비를 해왔는데 장면 장면 보면 저는 되게 느리고 깊게 다가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샷을 보면 한 장면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촬영되었는데 그렇게 한 의도가 궁금하고요. 우리 배우님들은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고 왜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느린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를 만들 때 색깔이 그런 건지 제가 친구랑 같이 걷고 있는데 제가 발걸음이 진짜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 영화 샷을 구상하고 이거 그런 리듬, 되게 느린 리듬을 가져간 이유가 되게 저랑은 반대되는 그런 속도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되게 극한으로 체험해보고 싶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가끔은 보면서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영화를. 그래서 오늘은 되게 처음으로 영화를 안 피하고 그냥 되게 정면으로 봤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제가 살아가면서 못 느끼는 속도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일종의 그런 체험을 되게 하고 싶었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듦으로써 그런 걸 또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구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의 계기로 조금 깨닫는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네, 새로운 깨달음이 또 없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우님들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처음에 어떤 느낌이었고 읽고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각 배우님들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통 뭐 장르마다 다르기도 하고 뭐 소재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시나리오별로 사실 술술 한 번에 잘 읽히는 시나리오들도 있고 뭐 여러 번, 뭐 10번, 20번 읽어도 사실 연출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약간 혼자 해석이 좀 덜 되는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이번에 약간 되게 후자에 가까웠고 그래서 연출님 만나 뵀을 때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던 것 같고 제가 사실 이 작품을 좋다고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저는 원래 그냥 제 성향이나 제 취향상 좀 여백이 있고 이런 뭔가 의미하고 이런 장르나 이런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이 작품은 더욱더 그걸 많이 상용하고 함축하고 또 많이 더 관객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작품이어서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시나리오 읽고 저 똑같이 느꼈거든요. 숫자를 읽다 보니까 근데 시나리오 딱 읽고 솔직히 해석하고 싶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독님 뵙고 그냥 솔직하게 여쭤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 뵀을 때 일단 근데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맡은 역할 자체가 뭔가 귀엽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약간 귀엽고 뭔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토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걸 느꼈고 근데 사실 작품 속에서는 이 의미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화가 많이 나왔었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이렇구나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배우님 말씀한 것처럼 뭔가 되게 저는 볼 때마다 되게 다른 감정이나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생각났다가 저 사람이 생각났다가 이런 상황이 생각났다가 그런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엽고 솔직한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네. 네, 뭐요? 너무 크게 나와서 네, 새 작품도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한가치에서 이제 북조선 분께서 동무들끼리 뭘 말씀하시면서 내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분이 가드를 해주신 건지 그 도움을 준 부분이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화를 그런 게 좀 들었 그런 의도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거북이대 소동에서는 아역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 디렉팅 주실 때 되게 저는 아역들 연기할 때 디렉팅 주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게 자기들끼리 잘 노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에서는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분께서 지나가실 때 그 조명 비춰주면서 일부러 깜빡깜빡 하시다가 지나가시면 또 뒤에서 이렇게 또 조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이미지를 다 생각을 하신 부분을 로케이션을 정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딱 보셔서 꽂힌 부분 있으신 데를 선택을 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보신 대로가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만난 그 배우 출연하신 분은 이제 조선족 분이신데 사실상 그분이 더 나쁘신 분인데 탈북자가 도와주는 걸로 나오는데 솔직히 탈북자도 나쁘죠. 왜냐하면 삥을 뜯기 위해서. 근데 자그마한 자기의 그 생계를 위해서 돈을 교환하는 거고, 근데 그 뒤에 어쨌든 그 조선족들이 그 주인공을 뭔가를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탈북자가 어쨌든 도와준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아역 배우들 연기 안 그래도 걱정이 돼서 제가 막 그 선배님 중에 윤가은 감독님 계신데 그분 어린이 영화 잘 만드셔갖고 막 인터뷰도 찾아보고 막 고레다 히로코즈 감독님 그 책도 보고 그랬는데 되게 리허설 아이들끼리 노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일주일에 3번씩 아이들끼리 노는 시간 1시간 같이 연습하는 시간 2시간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서로 친해져갖고 이를테면 제 막내가 모두니까 막내 좀 올려줘 그러면은 첫째, 둘째, 셋째가 가서 막 놀려요. 너 되게 못생겼어. 이렇게 꼬꼬마야 막 이렇게 누르면 진짜 또 울어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연기를 해서 오히려 저는 성인 배우들이랑 약간 제가 아직 아나운서 출신이라 그런지 디렉팅이 좀 어려운데 아이들 디렉팅은 생각보다 그렇게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또 유치원 친구들이어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똑같이. 질문 전에 얘기인데 거북이 돼서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저도 연기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디렉팅했지? 엄청 신기하게 봤었고 그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주로 로케이션을 먼저 정하고 시나리오 후에 쓴 게 대부분이었고요. 거의 한 60-70%는 먼저 정하고 들어갔었고 근데 말씀해주신 그 스태프들이 일렬로 쭉 서 있고 트래킹으로 따라가는 장면은 그 시나리오를 쓴 후에 거기에 맞는 장소를 계속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나무가 이렇게 트레킹으로 갔을 때 좀 더 제가 원하는 이미지에 구현되는지 뭐 그런 거를 후에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연출 현장에서 촬영을 하실 때 촬영 감독들과의 소통을 잘 어려워하잖아요. 어떤 감독들은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1mm 카메라 감독 오퍼레이팅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혹시 세 분들은 작업하실 때 어떻게 하셨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지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촬영해주신 양민성 촬영 감독님이 일단은 저한테는
이게 이 작품이 사실상 저한테 주어진 시간 10시간이었어요. 그래서 10시간에 이 촬영을 다 소화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콘티를 직접 그려서 가져간 컷이 170컷이었어요. 그래서 촬영 감독께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차씬만 찍어도 6시간을 찍어야 되는데, 시간을 더 못 주면 자기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뭐 설득하고, 컷을 좀 줄이고 해서 합의국에 150컷을 합의를 보고, 네, 그래서 이제 또 10시간 안에 찍어야 되는데 갑자기 야식은 드셔야겠다고 해서 1시간을 제가 할애가 되어서 9시간 만에 어쨌든 그래서 소통은 잘 됐고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 최대한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뭐 수월하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른 작품들이랑 달리 거북이 대소동은 마지막 졸업 작품이었는데 원래 저 촬영을 해주던 친구도 그렇고 다들 바빴는지 아니면 아이들 영화라서 조금 되게 겁을 먹어서 그런지 찍으려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이제 다 시간을 조금씩은 낼 수 있으니까 십시일반으로 도와줬고 또 외부에서도 또 뭐 아르바이트 겸 해갖고 조금 페이를 주고 또 도와준 친구들이 있고 해서 콘티는 일단 제가 그리고 많은 부분 여러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네,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했는데 제 작품 중에서 제일 화면이 예쁘게 나왔어요. 좀 신기하다라는 개인적으로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대한 제 의견 되게 많이 따라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사전에 동의 없이 콘티를 혼자 그려서 갔다가 엄청 혼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계속 의심하시면서 결국에는 한 80 정도는 저를 따라가 주셨던 것 같고 한 나머지 20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래도 너무 아니지 않냐라는 선에서만 그 뭔가 깔끔하게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이 좀 어긋났을 때 그런 것들을 주로 지적해 주셨고 계속 의심은 하셨지만 거의 따라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착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지브이를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감독님들과 배우님들에게 이제 다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 혹은 만들고 있으신지 배우님들은 어떤 영화에 이런 영화에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지 한 분씩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아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원래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사실은 한가치의 그 확장판으로 해서 지금 이제 장편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지금 아까 말씀을 안 드리다 제가 주저져 했는 게 사실상 뒷 얘기들이 다 거기서 나와야 될 얘기들이었고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 중이고 탈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초반에 조선족들이 어떤 역할로 들어오게 되고 상황의 뒤에 이야기가 벌어질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는 추후에 영화가 만들어지면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영화가 제가 춤을 이것저것 배웠는데 춤에 관심이 많아서 춤과 청각장애인을 소재로 영화를 하나 찍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편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편은 아마 춤과 와인을 소재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단편을 쓰면서 조금씩 아이디어를 발전한 것들이 있어서 한번 엮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움직임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예산이 저예산이다 보니까 화려한 액션 영화는 찍을 수 없고 그러면 춤을 좀 이용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댄스 영화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두 감독님들만큼 구체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게 되게 추상적이어가지고 제가 사람 손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 사람 손과 되게 세 사람의 기묘한 삼각관계 얘기를 결합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 영화보다는 빠른 템포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윤지혜 감독님의 그 손에 관련된 영화에 출연하고 싶고요. 저는 제 이미지 때문인지 이렇게 약간 이미지적인 영화나 아니면 장르물
같은 거를 주로 많이 해왔는데 좀 만약에 제가 선택할 수 있고 꼭 할 수 있다면 좀 가볍고 코미디적인 그렇게 좀 즐겁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물론 윤재 감독님 손에 관련된 영화 너무 추천하고 싶고요. 저는 좀 약간 망가지는 영화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좀 뭐지? 약간 이미지가 그렇다 보니까 약간 학생이나 약간 선생님 이런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좀 조용하고 뭔가 그런 이 역할을 조금 많이 맡아봤는데 좀 약간 욕도 좀 하고 사이코패스도 하고 때리고 맞고 약간 이런 거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그런 것들도 잘 어울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분의 감독님과 두 분의 배우님들의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뭔가 도란도란한 분위기에서 GV가 진행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각자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고 저희 GV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프 영화제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다 같이 또 영화를 같이 관람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코로나 때 진행된 영화제는 사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많이 없어갖고 미프 영화제한테 너무 좋네요. 많이 물어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앞에 봤던 두 영화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소중한, 되게 감사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이랑 그리고 끝까지 견뎌주신 또 그런 점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같이 온 저희 두 배우님께도 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이탈자 관객분들이 몇 분 계셨던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지만 네, 저도 감독님처럼 끝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부산에서 작년에 상영하고 서울에서 첫 상영이었어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고 또 위프 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번 기회에 너무 좋은 작품들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